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아닌지 고민이죠. 혹시 이미 탈모가 시작된 건 아닐까 고민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탈모의 진짜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조기에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탈모는 워낙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보니 다양한 속설과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탈모에 관한 흔한 오해들을 풀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 모자를 자주 쓰는 것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자를 자주 쓰는 것과 탈모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꽉 끼는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에 압박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탈모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모자를 자주 쓰더라도 두피에 통풍이 잘 되고 머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탈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햇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 안에서 땀으로 두피가 축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방치하면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두피를 자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두 번째,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생긴다.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적절히 자주 감는 것은 두피 건강에 이롭습니다. 샴푸를 사용해 두피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은 모낭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자주 사용하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한 성분의 샴푸를 적당한 온도의 물로 사용하고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격일로 머리를 감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며 두피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세 번째, 탈모는 나이 들어서만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탈모는 젊은 층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우에도 30대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이 젊은 층의 탈모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탈모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해 네 번째, 부모가 탈모가 아니면 나도 탈모가 안 생긴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탈모를 겪고 계시면 자녀도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탈모가 없더라도 다른 가족, 예를 들어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 없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탈모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호르몬 불균형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탈모의 징후가 보인다면 유전자만을 의존하기보다는 두피와 모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다섯 번째, 탈모는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가 운명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탈모는 대부분 조기에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해도 생활습관 개선, 영양 보충,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약물, 모발 이식,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탈모 치료법이 발달하여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탈모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해 여섯 번째, 탈모 치료는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든다. 탈모 치료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는 꼭 비싼 비용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나 영양 보충제 등 비교적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탈모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발 이식과 같은 수술적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반드시 모든 탈모 치료가 고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탈모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면 고비용의 치료법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장 탈모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
탈모는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탈모의 실제 정의와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며 일정한 주기로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탈모가 진행되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하루 평균 50에서 10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빠지기만 한다면 이는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안드로겐성 탈모로 남성형 탈모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 특히 DHT라는 물질이 모낭에 영향을 주어 발생합니다. 모낭이 점차 축소되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결국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또 다른 유형은 원형 탈모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두피의 특정 부위에 동전 크기만큼의 탈모가 생깁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감염, 염증 등이 원인이 되며 빠르게 진행될 경우 머리 전체가 탈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심한 스트레스, 영양 결핍, 임신, 수술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탈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휴지기에 머리카락이 과도하게 빠지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을 회복하면 다시 모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형 탈모도 적지 않게 나타나며 여성들은 특히 임신, 출산,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탈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처럼 M자형 탈모가 아니라 머리 전체가 얇아지는 산발성 탈모가 주로 나타납니다. 참장 탈모의 원인, 유전적 요인에서 생활 습관까지 탈모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며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를 겪으셨다면 본인 역시 탈모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 남성의 경우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부산물이 모낭에 영향을 미쳐 모발 성장이 억제되는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탈모는 유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탈모에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며 두피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모발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모발이 약해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 결핍도 탈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발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등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들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헤어 관리 역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헤어, 제품이나 과도한 드라이기 사용, 염색, 펌 등은 모발과 두피를 손상시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도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출산이나 갱년기와 같은 시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탈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모발 성장이 느려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차장,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및 관리법. 탈모는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행을 늦추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탈모 예방은 단순히 두피나 모발 관리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두피와 모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모낭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두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또한 중요합니다.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콩, 견과류, 생선, 계란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탈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5에서 10분씩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탈모가 시작된 경우 약용 샴푸나 두피 전용 토닉을 사용하면서 마사지하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두피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피는 모발이 자라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비듬이나 과도한 피지 분비 등 두피 상태가 좋지 않다면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피 전용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정신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 요가 혹은 적절한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탈모가 진행되었다면 이를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탈모 치료가 제한적이었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탈모 치료의 다양한 옵션을 알아보며 각각의 장단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탈모 치료의 다양한 옵션 1. 약물 치료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 약물 치료는 탈모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DHT는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모낭을 수축시키고 머리카락을 가늘고 짧게 만듭니다. 피나스테리드는 DHT의 생성을 억제해 탈모 진행을 늦추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피나스테리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나스테리드는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부적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국소 치료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모낭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모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미녹시딜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 탈모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며 안드로겐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의 큰 장점은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모발 이식 수술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 약물만으로는 모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모발 이식은 환자의 후두부나 옆머리에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모낭을 채취해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모발 이식의 장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식된 모발은 탈모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모낭에서 옮겨 심은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자라나며 자연스럽고 밀도가 높은 모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UT 절개법. FUT 방식은 두피의 일부를 절개하여 모낭 단위로 분리한 뒤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발을 이식할 수 있어 넓은 탈모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절개 부위가 남을 수 있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회복 기간이 더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FUE 비절개법. FUE 방식은 모낭을 하나씩 직접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모발 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탈모 부위나 밀도 보강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3. PRP Platelet 플라즈마 주사 요법. PRP 주사 요법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탈모 치료법 중 하나로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PRP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몸에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PRP 주사 요법은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 분리를 통해 혈소판을 추출하여 두피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혈소판 속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들이 모낭을 자극해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치료법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회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RP는 특히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초기 탈모 치료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PRP 주사는 모발 이식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 데도 사용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저출력 레이저 치료 LLLT. 저출력 레이저 치료 LLLT는 모낭을 자극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빛이 모낭에 닿으면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이로 인해 모발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LLLT는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캡 형태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초기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진행된 탈모보다는 초기 단계나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5. 영양제와 생활습관 개선. 약물이나 수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외에도 영양제와 생활습관 개선은 탈모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비타민 B, 비오틴,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모낭이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탈모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탈모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문제도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탈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리 방법을 통해 우리는 탈모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탈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약 탈모가 시작되었다면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탈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건강한 생활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